네, 안녕하세요. 상황판단 강의하는 길기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5급 피셋 처음 시작되는 날이죠. 처음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까 또 기분 좋은 떨림이 좀 시작되는데 오늘 기초입문 강의 10회 동안 강의 진행될 테고요. 일단 1년 커리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간단히 드려보면 지금 진행되는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필셋적 사고를 좀 연습시켜봐 드릴 겁니다. 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수업이 어떻게 보면 기초 입문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일단 기본 강의 진행될 때는 유형별로 좀 빈출 유형별로 스킬 정리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데 심화 집중 때는 최근 5개년 문제를 실제 스킬 적용해서 풀어볼 텐데 최근 5개년 중 앞에 3개, 그 다음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심화 집중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다 실전적인 연습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모강 시험이 진행될 테고 그 다음 뭐 파이널이라고 해서 마지막 막판에 정리하는 수업 정도로 1년 커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일단 지금 기초 입문 단계에 참여하신 상태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뭐 시기나 관련된 내용들은 커리큘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일단 먼저 자료 해석이 진행됐을 거고 이번에 상황 판단이 진행됐을 건데 이번 주 날씨 보니까 계속 거의 장마 시작이더라고요. 이맘때쯤이 2차 보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장마도 시작되는 시기여서 이모저모로 건강관리 잘 관리하시면서 시험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2차 시험장 들어가실 수 있도록 1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좀 동기부여 하시길 바라겠고요. 25일부터 시험이죠. 학생분들 시험 보신다고들 많이 연락 오시던데 네. 잘 준비하셔서 꼭 베리타스의 전통을 잇는 내년 시험 합격하시는 경우가 생기시길 바라겠고 상황 판단에 대한 소개를 좀 해봐 드릴게요.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평가하겠다는 능력은 총 4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시고 각자의 읽기 속도가 다르실 테니까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라 이 4가지 능력을 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아래 5개로 준비해놨고 먼저 텍스트 유형, 최근에 2019년 기점으로 좀 비중이 줄어든 텍스트 유형이긴 한데요. 그래도 1년에 한 3, 4, 5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 텍스트 유형이 있는데 일단 제시문을 텍스트로 주고 나서 단순히 이해 또는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법조문 유형은 제시문이 줄글에서 법조문으로 바뀌었다 정도인 거고요. 역시나 단순 이해, 응용, 적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법조문 2가지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꼭 맞히셔야 될 유형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수업 때는 득점 포인트 유형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거고요. 2가지 잘 기초적으로 대비하셔서 정답률과 속도 둘 다 잡으셔야 되는 유형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테고 그다음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계산 유형, 규칙 유형, 경우의 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계산 유형은 말 그대로 문제 해결 과정에 계산 등장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고 사칙연산 수준만 잘 하시면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정도만 잘 하시면 괜찮은 건데 지금 제가 덧셈, 곱셈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되게 상한 판단형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보통 덧셈, 곱셈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뺄셈, 나눗셈을 제대로 지양하셔서 실수를 좀 줄여 주셔야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덧셈, 곱셈을 사용하는 계산 유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규칙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직한 일이 보드게임 카페 같은 데 가셨을 때 게임 규칙을 누군가 설명해 주거나 같이 읽어보거나 할 거예요. 그럼 다 게임 규칙을 읽은 다음에 같이 게임을 해보면 좀 손이 많이 가는 친구도 있죠. 뭔가 내지 말아야 될 때 카드 내고 종 안 쳐야 되는 종 쳐버리고 뭔가 규칙을 이해한 걸 토대로 뭔가 어느 정도의 응용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규칙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결론적으로 끝판왕 경우의 수 유형이 마지막 유형인 건데 경우의 수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과정에 갈림길이 등장하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끝판왕이 될 거고 요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될 건데요. 텍스트 법조문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때 시작하시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계산 규칙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하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번 기초인문 강의에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시간을 이쪽에 할애할 겁니다. 계산 규칙 경우의 수 위주로 해서 일단 피셋적 사고를 좀 연습시켜봐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테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2차 공부하는 암기시험과 적성시험 1차 성질은 완벽히 다르죠. 엉덩이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엉덩이로 공부할 수 없는 시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어떻게 맘먹으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만약에 100시간을 동일하게 공부한다고 치죠. 내년에 혹은 올해 연말에 날씨 추워져서 보통 피셋 속설은 날씨 추워지면 해야 된대 라고 생각하셔서 10시간씩 10일 공부하는 경우와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하루 30분씩 200일 공부하시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이 높을까요? 적성시험은 후자예요. 암기시험은 전자일 수 있겠지만 시험 직전에 몰아붙는 게 도움될 수 있겠지만 적성시험은 철저하게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가셔야 변화가 생기는 거지 막판에 몰아서 한다고 한들 체화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되면 수업 듣고 따라갔는데 점수만 안 나왔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성시험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날 수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 약속을 좀 할게요. 지금 뭔가 형용색 쓰기 분필들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 요건 잘 안 쓸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비슷한데 구분도 잘 안 되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정말 최후의 보루로 쓸 거고 얘 또한 거의 최후의 보루로 쓸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잘 보이시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같이 놓으면 색깔은 예쁜데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서 이거 제외하고 주로 얘로 설명드릴 거고요. 전자칠판도 그렇고 칠판도 그렇고 빨간색은 스킬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킬과 관련된 거고 주로 문제 해결은 이 세 가지 색깔로 설명드릴 거라 흰색 설명하다가 이렇게 순서 이렇게 바꿔갈게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색깔은 빨간색일 거예요. 전자칠판에 필기할 때도 칠판에 필기할 때도 빨간색을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될 테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잠깐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피셋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시간 부족이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40문제를 전부 다 푸는 경우는 극히 굉장히 드무실 거고요. 그다음 100점 가까이 맞는 경우도 난도가 쉬워지면 모를까 일반적인 난도, 조금 어렵게 출제된 난도에서는 100점 가까이 맞기도 힘든 시험이 사실 상황 판단 혹은 피셋이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라고 알고 계실 테고 이렇게 되면 동일한 실력으로 두세 문제를 더 맞힐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을 신경 쓰시는 건데 전략은 문제 푸시는 순서와 문제 푸시는 개수란 말이죠. 순서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잘 스킵을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푸실 때 1번에서 푸시다가 32번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스킵을 잘해서 40번까지는 구경을 좀 하셔야 여러분 성함도 여러분 수험번호도 합격자 명단에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아직 순서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지금 기초입문 단계에서는 개수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텐데 피셋에서 가장 상충하는 두 가지 가치는 뭐냐면 정확도와 속도인 거죠. 정확도와 속도인 건데 지금 처음 시작하시니까 아마 지금 기초입문 단계부터 따라오실 테고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둘 중에 무조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하냐면요. 무조건 정확도입니다. 무조건 정확도. 지금 우리 객관식 시험인 거고 문제 푸는 부분 배점이거나 과정에 대한 점수가 없어요. 딱 점수 객관식 답 골랐을 때, 객관식 답을 골랐을 때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정확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빨리 10문제 풀고 다 틀리면 전혀 점수 없으니까 차라리 천천히 풀고
5문제 맞히시는 게 더 우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 처음에는 정확도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제가 알려드린 스킬이 체화되면서 속도가 빨라지셔야 되는 거지 무리하게 속도 높이시면 정확도까지 다 뭉개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정확도 신경 써주시고요. 이 개수를 생각하시기 위해서 내가 몇 개를 풀지 생각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주셔야 되는 게 수업 때도 체크하겠지만 한 문제당 소요 시간을 좀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풀기 시작해서부터 답이 도출됐을 때까지 시간을 체크하셔서 텍스트 법조문 같은 경우는 평균 2분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 규칙,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평균 3분 정도에 해결되시면 속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여서요. 지금부터 수업 때도 체크할 거고 혼자 스스로 푸실 때도 한 문제당 소요 시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40분 동안 몇 문제를 풀지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들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요 시간이 내가 좀 긴 편이다. 얘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인 건데 중요한 내용이지만 빨간색이 너무 많아서 좀 노란색으로 바꿔봤어요. 한 문제 풀 때 소요 시간이 예를 들어 3분 걸렸다고 치죠. 이 소요 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문제를 이해하시는 시간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보다 나는 읽기 속도도 느리고 이해도 느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러신 경우에는 뭐 핸드폰이든 뭐든 수업 시간 체크하실 때 중간에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까지 몇 분 몇 초가 걸렸는지 그 다음에 해결하는 데는 몇 분 몇 초가 걸렸는지를 따로 구분해 주셔야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이 더 투자되시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알아서 보완책도 만들어 드릴 거고 그에 대한 점수 변화도 생기실 텐데 이해와 해결 중에서요. 어디에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해결이에요. 이해의 소요 시간 단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각자의 고유값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주위에 피셋형인가 고득점 하는 경우 보면 이거보다는 여기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영어 원어민한테 야 여기서 왜 to 뭐야? 물어보면 아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내재된 CPU나 하드웨어가 좋은 경우들이 주위에서 흔히 찾는 피셋형 인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읽었을 때 정보 처리가 남들보다 잘 되고 이러면 남들보다 피셋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간 어떻게 살아왔냐에 또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그 하드웨어가 있으신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죠. 내가 좀 태어나길 좀 센스 있게 하드웨어 좋게 태어났고 또는 그동안 독서를 많이 하고 사고를 좀 많이 해서 피셋적인 사고도 하고 글도 많이 읽었다 하시는 경우에 솔직히 남들보다 앞서서 시작하는 게 피셋인 건 맞습니다. 솔직히 출발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누구나 점수 올릴 수 있는 게 또 피셋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점수를 올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어디부터 신경 쓰셔야 점수에 변화가 생기실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가 뭘 하라고 하는 것들 그건 좀 해서 알려주시면 어떻게 연습하시고 어떻게 변화를 하실지도 다 알려봐 드릴 테니까 일단 한 문제당 소요 시간 꼭 체크해 주시고 평균 2분, 평균 3분이라 이 안에 끝나면 너무 땡큐죠. 굳이 변화 안 시켜도 되죠. 하지만 이 바깥에 넘어가는 문제들은 최대한 끌어와야겠죠. 2분 또는 3분 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올릴 거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킬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지 무리하게 속도 높여서 빨리 읽고 나 처리 안 됐는데 정보 처리 안 됐는데 그냥 대충 이해한 대로 문제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결하는 시간은 저는 무조건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틀리는 게 맞고요. 맞는 건 요해인 거죠. 그래서 이해에 좀 더 초점 지금부터 잘 둬 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강사들 중에 이해부터 신경 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에 신경 썼을 때 점수에 변화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처리 6가지를 좀 이번 기초 입문 때 할 거고, 당연히 해결 스킬도 할 건데, 조건 처리 6가지 책에 있거든요. 맨 앞에 목차 보시면 시각화 신경 쓰실 거고요. 교재 맨 앞 페이지에 목차 보시면 조건 처리 6가지는 목차로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 시각화. 뭐 저는 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하지만 제 머리를 믿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시각화해서 그 시각화된 정보로 처리하지 무조건 다 머릿속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패드를 뭐 5, 6년째 계속 갖고 다니면서 강의하는 이유가 제가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학원에서 전자침편 쓰기 전에 일단 저도 패드로 맨 처음에 시작했던, 패드도 되게 구형이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강의해왔던 거니까 시각화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머릿속에 같은 강도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강약 조절해서 어디를 강하게 어디를 약하게 처리하셔야 실수 생기지 않는지도 체크해봐 드릴 거고요. 세 번째, N-1개 처리도 알려봐 드릴 텐데, 좀 전에 오는 길에 땡땡땡땡 4글자 커피숍에서 지금 커피 사오는데 제가 2잔을 사왔거든요. 그 점원분이 상하판화 되게 잘하시던데, 상하판화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 분이었어요. 뭐냐면 거기 원두가 2종류가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흰색 바꿀게요. 인다코와 비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한 분 뭐 커피를 추가로 사올 게 있어서 보셨겠지만 2잔을 사왔는데 아침에 연락이 안 돼서 뭘 드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사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는 흰 빨대, 하나는 검정 빨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인다코가 흰 빨대, 비올라가 검정 빨대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칠게요. 인다코가 흰 빨대, 비올라가 검정 빨대.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인인, 비검 뭐 이렇게 두 문자 따서 해석법 많이 하시니까 두 문자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 종업원도 그러시고 그냥 인다코가 흰 빨대입니다 이렇게 끝냈어요. 정보를 둘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기억할 거거든요. 이래야 혼동이 안 생겨요. 이런 거부터 챙겨드리겠다고요. 하나하나 챙겨서 다 성적의 변화를 해봐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다코 흰 빨대, 비올라 검정 빨대 2개를 넣었으니까 이 2가지에 섞일 수 있어요. 아예 애당초 하나만 기억해서 정보량 줄여서 가볍게 문제 풀 수 있도록, 백팩 무겁게 매지 않고 가볍게 메고 문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고, 등등등 이런 식의 N-1개 처리 연습해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연결, 숨겨진 정보 찾기인 건데, 아마 정보 처리의 가장 핵심은 4번, 5번일 겁니다. 이 2개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남들보다 소요 시간을 2, 3분 단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첫 시간에 좀 요거부터 중요한 내용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6번째, 관련된 조건들 그룹핑해 드리는 건데, 이 6가지부터 이해부터 신경을 써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해결은 제가 강사 대비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스킬이어서요. 스킬 쓰셔서 해결 시간 단축하실 거라, 정리하면 이제부터 소요 시간 체크하실 때 이해와 해결로 구분해서 어느 쪽에 약점이 있으신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해는 각자의 고유값이라 드라마틱한 시간 변화를 가져오긴 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 썼을 때 조건 처리를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제가 타고나지 못했음에도 점수 변화가 생겼던 부분들 알려드릴 테고, 실은 주위에 막 스터디 하다 보면 피셋형 인간도 있는데 딱히 해봐도 너무 피셋형 인간에 대해 환상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읽기 속도가 빠르고 정보 처리가 빠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타고난 거다 보니까 좀 배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터디건 하실 때 너무 그런 부분 보시면서 너무 동경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우리도 필세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부분도 챙겨 나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소요 시간 체크하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네, 지금부터 좀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야 그에 따른 해결책이 나오겠죠.